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물체가 있을 때 각 물체의 배치와 크기 세팅을 잘 하며 그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일단 인피니트 페인터 사용하시는 분은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테니 뒤로 조금 스킵하세요. 다운받은 자료는 캔버스, 레퍼런스, 이미지 불러오기로 띄워서 보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료를 바로 옆에 띄워놓고 크기와 배치 등등을 눈대중으로 그려서 관찰력을 높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 불러오기로 캔버스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져요. 저는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에다가 그릴 거예요.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가셔서 왼쪽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로 오른쪽으로 먼저 영역을 확장할게요. 격자 표시가 있으니까 선에 맞게 하시면 돼요. 왼손잡이이시면 편하신 쪽으로 영역을 넓혀주세요. 윗부분은 안 그릴 거라서 좀 잘라내버릴게요. 하나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받은 이미지는 이미지의 크기가 작을 확률이 커요. 그런 이미지로 캔버스를 열었을 경우 캔버스의 사이즈가 작게 생성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캔버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이미지의 크기도 함께 커질 수 있도록 이 캔버스 리샘플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 저는 캔버스의 최소 크기는 1500픽셀 이상인 것이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세로 비율을 1500픽셀 정도로 지정하면 가로 너비도 함께 커집니다. 안 되시는 분은 여기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DPI는 해상도를 의미해요. 저는 300으로 놓을게요. 완료를 누르고 나갑니다. 아직 관찰력이 없어 힘드실 경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동작, 그리기 가이드, 그리기 가이드 편집, 2D 격자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크기를 적당히 키워서 관찰하기 쉽게 세팅해주세요. 주의하실 것은 왼쪽 격자 4칸이 가득 찼으면 오른쪽도 격자 4칸이 가득 차도록 대칭이어야 돼요. 그래야 격자를 보면서 그렸을 때 어긋나지가 않아요. 불투명도와 두께도 원하는 대로 세팅하시고 상단에서 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방해가 안 되게 엄청 옅게 해둘게요. 프로크리에이트 쓰시는 분은 영상을 뒤로 조금 스킵해주세요. 자,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은 이미지, 사진을 눌러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프로크리에이트랑 다르게 크기를 세팅할 수 있어요. 세로 크기를 2000픽셀로 일단 만드시고요. 컴파스, 편집, 크기 재조정을 누릅니다. 크기 조절을 하면 일정 비율로 커지니까 요 링크를 일단 해제하시고요. 양쪽 너비가 똑같게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안 그릴 거라서 좀 날려버릴게요. 체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이드로 쓸 그리드를 추가할 거예요. 다시 컴파스, 요 원근 감투를 슬라이드를 하시면 그리드가 보여요. 이 친구를 눌러서 이 원을 자료 이미지의 오른쪽 아래로 쭉 늘려서 각각 가로 세로가 4칸씩 되도록 해주세요. 레이어를 꼭 추가해서 스케치 진행하셔야 하고요. 이 기능은 레이어 왼쪽 창에서 끄거나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바로 그리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스케치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따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프로크리에이트 쓰시는 분들은 스케치, 6B 연필을 사용할 거고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은 연필, 프로코 펜슬 쓰시면 돼요. 러프 스케치 먼저 할 건데요. 선 딸 때 검정색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채도가 있는 밝은 색으로 진행할게요. 그럼 이렇게 선을 따도 티가 나겠죠? 이런 복잡한 이미지를 그릴 때는 큰 배경이나 물체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중간 크기의 물체, 작은 것, 디테일 얹기 순으로 합니다. 그래야 그림이 쉽고 빨리 그려져요. 지금 이 자료에서 가장 큰 게 뭐죠?
이 테이블이죠. 격자를 잘 관찰해서 테이블에 곡선을 그립니다. 러프 스케치 하실 때 연필선이 안 보일 만큼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좀 굵게 세팅하셔도 돼요. 오히려 조금 굵게 세팅하셔야 형태감이 잘 보여요. 그 다음 큰 게 뭘까요? 저는 이 나무 트레이가 보여요. 도마의 선을 관찰해 옮겨주세요. 관찰을 잘 해서 그려주시면 원근감에 의해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이런 입체감이 잘 나타날 거예요. 받침의 두께도 세팅을 하고 윗면과 아랫면의 선이 평행하도록 잘 그려주세요. 그 다음 큰 것은 이 이미지의 주인공인 라떼 잔이에요. 요 윗면의 원과 아랫면의 원 크기를 잘 관찰해서 오른쪽에 먼저 옮길게요. 요렇게 바로 원을 그리셔도 되는데 잘 안 되시면 폭과 너비를 먼저 조금 표시해 놓으시고 이걸 기준으로 휘글휘글 그리신 다음 안 쓰는 선은 지워서 정리하시면 돼요. 컵은 대칭이잖아요. 기준이 될 수직선을 슬쩍 그려 놓으시고 이걸 기준으로 아래에 작은 원을 그립니다. 잔선은 좀 많이 남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그려졌다면 컵의 옆면도 잘 닫아서 마무리해주세요. 여기 손잡이 그릴 때 또 이렇게 확대 쭉 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비율 안 맞는 손잡이 되니까 화면은 적당히 축소해 놓으시고 스스로 손잡이의 높이, 너비, 길이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감까지 잘 옮겨주시면 쉽습니다. 컵 윗면의 두께감도 가이드를 먼저 주고 곡선을 쭉쭉 이어서 만들어주세요. 슥슥 지우개로 지워서 정리해주세요. 제 컵이 뭔가 모르게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이사를 좀 시켜줄게요. 안 쓰는 선은 정리하고 그 다음 요 마카롱이 든 접시를 그릴게요. 크기, 위치 잘 관찰해서 휘글휘글 돌려요. 나 잘 그려 하고 빡세게 그리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휘글휘글. 그리다 보니까 나무 받침에 너무 가깝네요. 선택, 올가미 툴로 접시를 잡아서 바로 이동 툴로 위로 쓱 올릴게요. 접시의 높이와 아랫면도 세팅합니다. 두 선이 평행하게 잘 그리셔야 돼요. 아랫면이 어차피 슬쩍 보이니까 먼저 돌려놓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귀여운 마카롱도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 트레이의 방향대로 가지런히 놓인 이 쿠키도 그릴게요. 트레이의 선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야 과자가 반듯하게 놓여질 거예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네모나게 그리세요. 원근감이 잘 느껴지게 그리셨나요? 그 다음 숟가락에 머리를 옮길게요. 일단 타원으로 잡아놓고 숟가락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려놓은 타원에서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숟가락 기둥의 중심선을 먼저 긋고요. 끝으로 갈수록 벌어지게 그릴게요. 또 가이드를 스스로 주세요. 쭉 긋고 끝은 동그랗게 말아주면 1차 러프 스케치는 끝입니다. 이제 잘못된 형태는 수정하고 디테일은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확대할 일이 많아서 저는 이미지를 창으로 좀 띄워 놓을게요. 제 컵의 윗면은 지금 이렇게 좀 기울었어요. 잘못 그린 거죠? 윗면이 이렇게 반듯할 수 있도록 수정할게요. 조정, 픽셀 유동화로 윗면을 쪼물딱 수정합니다. 인피니트 페인터는 편집에서 액화 기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 주변이 일그러지는데요. 그렇지 않으려면 선택 툴로 컵을 먼저 잡아놓고 픽셀 유동화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컵 아래도 좀 완만한 곡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픽셀 유동화로 성형합니다. 저는 컵 위치와 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선택, 올가미 툴로 잡아서
이동 툴로 크기와 위치도 좀 수정할게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도 편집, 라쏘 툴로 컵을 잡으셔서 변환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컵 아래에 있는 홈도 그려줍니다. 완만한 곡선으로 파여있는 것을 그려줄게요. 트레이의 곡선 부분을 그립니다. 숟가락의 장식도 그려주세요. 쿠키도 그냥 이렇게 찌글찌글 각을 주면서 그리시고요. 아몬드도 그립니다. 아까 윗면의 두께감을 안 그렸는데 이것도 챙겨서 그려주세요. 아까 마카롱도 좀 단순하게 원기둥처럼 그려놨는데 구워서 부풀어진 부분과 크림 부분 등등을 표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잔 안에 라떼아트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죠? 기준선을 잘 잡아 놓으시고 눈대중으로 크림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러프 스케치 끝! 러프 스케치 하신 것은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적당히 낮춰주세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도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셔서 불투명도 낮춰주시면 돼요. 새 레이어 추가하셔서 선따기 진행할게요. 안 헷갈리게 이름 바꿔두셔도 좋아요. 실수로 러프 스케치 레이어에 선 그으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실수 정말 많이 하시니까 선따기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꼭 체크하세요. 선 따실 때는 대비가 너무 강한 완전한 블랙보다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하시면 그림이 예뻐요. 다양한 그림체를 시도해보시면 어떤 브러쉬를 쓰는 게 좋을지 취향이 생기실 텐데 일단은 6B 연필로 계속 진행할게요. 선 굵기도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굵을수록 캐주얼한 느낌, 얇을수록 사실적인 느낌이 나요. 다만 너무 얇을 경우에는 채색해도 형태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딱 요 두 선의 중간쯤 굵기로 할게요. 자, 이제 인내의 선 따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테이프를 쭉 그어주시는데 잘못 그리면 손가락 2개 탭으로 지웠다가 다시 그려주세요. 다시 그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제 메인 오브젝트들을 그릴 건데 여기 곡선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예를 들어 물체끼리 교차하는 부분들에 선을 긋고 끊었다가 물체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쭉 긋고 지워서 덜어낸 다음 물체를 그리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숟가락이랑 머그잔 그냥 침범하고 과감히 쭉 그으세요. 픽셀 유동화 기능으로 선을 다림질 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부분 선을 긋고 잠시 기다려서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을 쓰셔도 좋아요. 항상 강조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서 보정의 도움을 받아 그리는 것은 그림이 딱딱하고 뻣뻣해질 수 있어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저는 그린 다음에 픽셀 유동화로 조금 다듬었어요. 이제 머그잔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선을 지우고 머그잔 윗면은 도움을 좀 받아서 그릴게요. 파란 점을 눌러서 크기와 위치 적절히 세팅해 주시고요. 컵의 두께감도 이렇게 슬쩍슬쩍 가이드를 약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각 구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려주세요. 점을 찍어 뒀던 게 너무 티나지 않게만 잘 정리해서 그려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슥슥 그려줄게요.
곡선은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렵다면 끊어치기 하시되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손잡이입니다. 외곽 그리는 건 쉬울 텐데 여기 손잡이 안쪽 면을 표현해야 돼요. 저는 겉면의 선을 먼저 긋고 안쪽 면의 선을 추가하는 편입니다. 여기 안쪽 면이 점점 넓게 보여지는 것을 잘 표현해주세요. 각자 물체를 관찰하고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컵 아래의 홈도 일단 곡선을 그려놓고 선택, 올가미 툴로 이 곡선만 잡아서 이동 틀에서 뒤틀기 기능으로 형태를 가다듬어 줄게요. 인피니트 페인터 쓰시는 분들도 편집, 라쏘 툴 들어가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셔서요. 변환, 요 기본으로 크기와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휘기로 바꿔서 뒤틀기도 가능합니다. 요 깊이감을 보여주는 곡면 있죠? 굳이 선을 따지 않거나 엄청 약하게 표시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채색에서 곡면의 느낌을 내면 되거든요. 중간중간 러프 스케치를 꺼서 내가 선을 잘 따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선의 굵기가 너무 굵거나 얇은 곳이 있다면 내 손의 힘이 일정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 과자 그릴게요. 거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연필로 이렇게 질감 터치를 추가하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각 선의 굵기와 길이도 불규칙하게, 다양하게 그려주세요. 숟가락 그리실 때는 손잡이 부분에 가까운 쪽에 무게감이 있도록 곡선을 강조해서 그려주세요. 손잡이도 그리시고 곡선으로 잘 마감해 주시고요. 트레이를 조금 지워서 숟가락의 두께감도 표현할게요. 스텐 물건들 보시면 약간 결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슥슥 결 표현도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마카롱 접시를 그릴게요. 획을 긋고 기다려서 도움을 좀 받을게요. 접시가 수평하도록 잘 놓여지게 그려주시고요. 마카롱과 겹칠 접시의 선을 조금만 덜어내신 다음에 그려줄게요. 이런 곡면인 부분은 선을 너무 선명하지 않게 살짝만 그려주셔야 돼요. 얼추 다 끝났어요. 선 끊는 게 안 익숙하면 한두 시간 걸리실 수도 있어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러프 스케치는 완전히 끌게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디테일은 추가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정리해서 끝내줄 거예요. 저는 여기 컵이 너무 둥글어서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래에다가 바닥을 좀 추가할게요. 아까 곡면인 부분은 선을 너무 선명하지 않게 약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슬쩍 지웠다가 약한 선만 남길게요. 그리고 사실 여기 윗면과 옆면이 이어지는 이 부분도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선은 없거나 또 약하게만 남도록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선택, 올가미 툴로 여기 홈 부분만 잡아서 이동 툴에서 뒤틀기 툴로 바꿔준 다음 다시 형태를 좀 가다듬어서 마무리할게요. 선 따기는 항상 정말 귀찮고 지루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싫어서 러프 스케치를 좀 더 공들여서 한 다음에 선은 안 따고 채색하는 무태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도 이 선 따기를 통해서 필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채색도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필압 훈련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선 따기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스케치도 잘 보관해 놓으시고요. 다음 채색 영상에서 같이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